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장현입니다. 현 시점에 본인이 국어 4등급 이하라고 하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요. 여러분들 이번 6월 모의평가 때 EBS가 대거 반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EBS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금물이야. 독해력과 문제풀이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면 하다못해 수능 전날에 네가 본 작품이 수능에 출제가 돼도 수능날 틀리게 될 거야. 국어를 잘하기 위해선 한 문장 한 문장에서 떠올려야 되는 생각들을 연결시키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9월이 되면 심리적으로도 쫓기고 절대적인 시간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에서 생각을 떠올리면서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 여름방학이 네가 심적으로 쫓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야. 자, 그럼 여름방학 공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이 기출은 하루에 비문학 한 지문, 문학 두 지문씩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요거를 3개년어치. 만약에 3개년을 이미 끝냈어. 그러면 이제 6개년. 이때 중요한 게 시간을 재지 않으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문장을 읽으면 이 문장에서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생각들이 있거든. 난 이걸 필연적인 사고라고 하는데 한 문장 한 문장에서 이 문장이 왜 나왔을까? 그래서 다음 문장이 뭐가 나올까? 이런 예측들을 하면서 글을 읽어주는 거지. 자, 그 다음은 EB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 EBS를 아직까지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괜찮아. 지금부터는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수능 특강을 9월 초까지 끝낸다라고 생각을 해. 수특은 독서가 70지문이 들어가 있고 문학이 85지문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것도 기출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이제 비문학 한 지문, 문학 두 지문씩 분석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독서 70일 걸리지, 문학이 43일 걸리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차분하게 쌓아가자. 자, 그러면 남은 기간에 공부 계획 한번 세워주도록 할게. 우선 7, 8월에는 평가원 기출 작년 거서부터 20학년도 거까지 한번 보는 거야. 그리고 수특은 1회독을 해낸다. 9월에도 마찬가지로 기출을 여전히 보는데 1, 7학년도에서 1, 9학년도까지 한번 또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2회독을 이제 시작을 해야겠어. 그 다음에 수능 완성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0월서부터는 기출을 재분석해줘야 되는데 1, 9학년도서부터 2, 3학년도 거까지 한번 재분석을 해줘. 그리고 수특 2회독을 9월 중순에 시작했던 거를 이제 10월에 끝내는 거야. 내가 팁을 줄게. 1회독을 할 때 네가 이제 막히는 부분이라든지 어렵게 느끼는 부분 있잖아. 그런 부분들에 형광펜을 치면서 공부를 해. 네가 막힌 부분은 남들도 막히기 때문에 출제자도 그런 부분들을 출제를 많이 할 거거든. 그런 다음에 2회독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중시 여겼던 부분들 위주로 본다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특 2회독 마무리하시고 3회독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제 수능 완성 1회독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 11월에 이제 마지막 수능 막바지가 되겠죠? 그때는 기출을 재분석 여전히 하는데 2, 4학년도 올해 6, 9월 분석을 철저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특 3회독을 마무리하시고요. 수능 완성 2회독까지 마무리합니다. 국어 공부는 정신력이 많이 소모되는 과목이거든. 그래서 긴장을 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또 해줘야 된단 말이야. 오전 8시라든지 아니면 저녁 7시 가장 정신력이 많은 시간대에 국어 공부를 해줘야 돼. 오후 1시에 국어를 보겠다. 그거는 자겠다는 거야. 자겠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 선택 과목이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지. 그래서 문제집을 하나 좀 추천을 하자면 이감에서 나온 화작 275제에 엄매 275제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고 모의고사 형태로 25회분이 실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능 대비하기에 적합한 교재라고 생각해. 우공이산, 산을 옮기는 것도 작은 돌멩이 하나서부터 옮기는 거야. 하루하루 작은 성취를 이뤄나가자. 그렇게 해서 작은 성공들을 쌓아나가면 너의 큰 성공이 다가오게 될 거야.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문학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 이번에 여름방학 노베 탈출반을 개강을 하거든. 그 반을 수강을 하면 너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난 기본기가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기출하고 EBS를 동시에 잡고 싶어. 그러면 오래된 미래라는 강의를 신청하면 되겠어. 그럼 또 보자.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변화는 시작된다. 저는 국어 강사 장현이었습니다. 자, 안녕 얘들아. 독립버스의 동영쌤이야. 육모 끝나고 가장 공부 많이 할 수 있는 날이 여름방학이잖아.
그 여름방학 공부법에 대해서 오늘 꿀팁부터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 올바른 공부 방법 다 풀어줄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고 구제 받길 바랄게. 자, 현 시점에도 여러분이 목표 등급이 안 나오는 이유, 가장 잘못된 두 가지 특징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급해요. 급하면 생기는 게 뭐냐면 기본기를 뛰어넘습니다. 기본기를 뛰어넘는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단어 구문 듣기에 대한 걸 제대로 잡지 않고 뭔가 독해를 하루에 몇 문제 풀었냐가 중요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미 6모 때 봤잖아. 여러분의 현실을 마주하게 됐던 시험이었잖아. 여전히 잘못된 공부 방법을 이어가고 있으면 안 돼.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눈치야. 주변에 1, 2등급 학생들 보면 다 1타 강사고 독해 교재 막 주간지 이런 거 풀고 앉아있는데 자기는 아직도 듣기하고 앉아있으니까 공부를 뭔가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착각이 든단 말이야. 여러분의 소신과 정확한 방법을 지켜야 돼. 절대 눈치 보지 마. 기본기 당장 해야 해. 자, 이제 그럼 여름방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쌤이 그걸 등급별로 알려줄게. 방금 말했던 기본기는 4등급 이하 학생들, 다른 거 하지 말고 단어 듣기, 구문 3가지만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 듣기에서 혹시 모르는 단어가 많거나 스크립트를 봤을 때 모르는 표현이 많다는 거는 초, 중 등 필수 단어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워드마스터 수능 2000 같은 수능 기본 단어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요즘 어플도 잘 돼 있고 미니 수첩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동하면서 안전하게 외울 수 있으니까 제발 책상에 앉아서 노트 펴서 외우는 거는 너무 낭비적이라는 것만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다음 세 번째, 필수 구문 정도는 반드시 숙지해야 돼요. 뭐 가목적어, 진목적어, 동명사, 의문사 해석법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숙지하셔야 됩니다. 구문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쌤이 지금 영상에 띄워놓은 걸 보시고 자기가 어떤 구문에 약한지를 지금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3등급 친구들은 절대 빈칸 순서 삽입 건드리지 마! 3등급이 1등급 공부 방법을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독해는 뭐부터 하냐면 쉬운 파트 있잖아. 18, 19, 25, 26, 27, 28 광고문이랑 뭐 43, 44, 45 절대 안 틀리도록 학습을 하고 두 번째로 뭐 하냐면 20부터 24까지가 주제만 알아도 문제를 풀리는 건데 35, 40, 41, 42 이 부분도 역시나 주제만 잘 알아도 문제가 풀리는 유형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략하셔야 되고요. 이 루트대로 공부를 하셔야 정답률이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자, 이제 2등급입니다. 6모 이전에 1등급 나왔다가 6모 때 2등급 때가 나온 친구들은 지금 뭐부터 해야 되냐면 20번 때에 보기에서 뾰족하게 가는 연습을 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오답 노트를 하면 되는데 쌤이 정답인 부분은 동그라미 쳐놓고 오답인 부분은 보기에 어떤 부분 때문에 오답이 됐는지 X를 쳤어. 정답인 부분은 본문의 어떤 문장을 보고 내가 정답으로 생각했는지 동그라미를 쳤단 말이야. 이런 훈련을 여러분이 평소에 문제 풀면서 해주면 보기 변별력이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언어 계열이다 보니까 은근히 현장과 실전의 그 분위기에 굉장히 피지컬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재시고 압박 속에서 문제 푸는 훈련을 9월부터 11월까지 사설 모의고사나 뭐 자기 무료로 하고 싶다 하면 교육청으로 간만 익히시면 됩니다. 쌤이 추천하는 하루 루틴은 뭐냐면 점심시간 끝나고가 영어 시험이란 말이야. 쌤은 점심시간에 빨리 점심을 먹고 듣기 훈련을 하는 걸 추천해. 실전에서도 이런 느낌으로 내가 듣기를 하겠구나 라는 걸 빠르게 느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반나절 계획표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 6시까지만 계획을 짜는 거야. 계획을 너무 완벽하게 짰다가 그게 한두 개 안 되면서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해버린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할 수밖에 없어. 다소 불완벽하더라도 반나절 계획을 먼저 짜고 거기서 못한 것들을 다음 반나절에 이어서 가면서 그렇게 꾸준히 퍼센트를 올려서 100%로 가는 게 쌤이 봤을 땐 더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마지막으로 여름방학 때 끝내면 좋을 문제집을 좀 추천해주고 끝낼게. 자, 단어 문제집 뭐가 있냐면 더보기라는 링크를 걸어놓은 더보카 단어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1, 2, 3 있죠? 1, 2, 3 부분이 초, 중 필수 단어야. 거기를 완벽하게 외우시고 워드마스터 수능 2000으로 바로 들어가면 돼. 30일을 잡고 단어를 하루에 100개씩 하세요. 초, 중 필수 단어가 1000개 정도 된다고 쳤을 때 고등 2000개가 합쳐지면 3000개입니다. 3000개의 단어를 여러분이 학습한 상태에서 독해 문제를 풀면 정말 해석되는 것도 많고 아는 게 많아져요. 그 다음에 구문은 VOD 영상으로만 여러분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쌤 수업 때는 실시간으로 첨삭을 하고 애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맞춰서 설명하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단어 듣기 구문을 부셔버리는 그런 강의를 6주 완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기본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막하다면 지금 제 강의로 들어오세요. 확실하게 해줄게.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천인문 시리즈 또는 뭐 다른 1타 강사분들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피드백이 되고 해설지 보고 스스로 케어가 된다면요. 그다음 듣기는 지금 실력이 없는 친구들은요, 재즈 출판사에 있는 첫 단추, 유형이든 실전이든 자기 실력에 맞게 들으시면 되고요. 특히 뭐 1개에서 많아도 2개밖에 안 틀린다. EBS 수능 특강 영어 듣기나 아니면 기출에 포함되어 있는 듣기 정도만 하셔도 돼요. 독해 교재는 저는 유형별을 원하시면 자이스토리 추천드리고요. 회차별로 아예 풀세트로 풀고 싶다 하면 리얼 모의고사라는 교재를 추천드려요. 두 교재의 공통점 뭐냐면 해설지가 굉장히 잘 돼 있고 단어 외우기가 편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 모의고사를 선택할 때는 무조건 해설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육모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멘탈이 박살났을 텐데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영어는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하다는 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강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 안녕 얘들아, 노베들의 수학 주치의 도윤구쌤이야. 자, 이제 곧 있으면 여름방학이죠.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도 여름방학에 성적을 올린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반대로 여름방학에 성적이 떨어진 케이스도 꽤 있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케이스에서 문제만 많이 푸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요, 개념이 잘못된 상태에서 문제를 더 많이 풀잖아요? 그럼 점점 더 개념이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름방학에서부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개념이 잘못되어 있었다면 지금 즉시 문제 푸는 걸 중단하시고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끝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개념 공부를 한번 했는데도 5등급 이하인 학생은 개념을 다시 보시는 걸 추천하긴 하지만 사실 그러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어느 부분이 비었는지 점검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다 풀고 나서는 반드시 전체적인 목차를 짤 수 있는지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세요. 마인드맵이 그려진다? 그러면 개념을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3, 4등급 학생은 사실상 무지성으로 문제만 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문제 푸는 양을 줄이시고 생각하는 훈련을 조금 하셔야 돼요. 문제가 나한테 뭘 묻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풀려가는지 조건 활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4등급 학생들은 3점짜리 기출 문제를 보시고, 그리고 3등급 학생들은 4점짜리 기출 문제를 보세요. 이 기출 문제들의 흐름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조건을 어떻게 해야 문제에 맞게 바꿀 수 있는지 그 흐름에 대해 이해하는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름방학 동안 공부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일단 첫 번째는 하루와 주간 루틴을 잡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하루 목표는 무조건 한 과목만 때려 패야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시간 목표는 잡지 않는 거예요. 목표는 오직 분량으로만 잡는 겁니다. 목표한 분량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2등급 이상이다, 아예 수능 스케줄이랑 동일하게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의 흐름이 이 수능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고 생각의 흐름이 실전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주간 루틴은 가급적이면 어려운 걸 보완하는 쪽으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수학이 부족한 학생이면 사실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수학에 때려 박으시는 게 좋고, 일요일에는 무조건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한 걸 통해서 머릿속에 있는 걸 조금 더 정리를 잘 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걸 아는 것보다 아는 걸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요일은 무조건 복습을 하시라. 여름방학 때 끝내면 좋을 만한 문제집을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5등급 이하 학생들은 솔직히 문제집 필요 없어요. 그냥 교과서만 확실하게 이해하셔도 4등급 이상 갈 수 있어요. 그리고 4등급 학생이라면 어삼 시사와 기출문제 3점짜리를 풀면서 문제가 풀려가는 방향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등급 학생이라면 기출 4점짜리 그리고 수능 특강 레벨 2까지는 해결해 보시는 게 좋아요. 2등급 학생이라면 수능 특강 레벨 3와 수능 완성, 엔제까지 해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엔제는 굉장히 많으니까 시중에 어떤 걸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근데 오직 이것만 해결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막막하다 하면 이 문제집을 푸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강사 생활을 10년 넘게 했는데 여름방학에 성적을 올린 케이스가 정말 많았어요. 작년만 해도 사실 6월 모의고사 8등급이었다가 9월 모의고사에 4등급 받은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놓지 마시고 여름방학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하시기 힘들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개념이 부족하면 도약을 들으시고 문제풀이가 안 된다면 약진을 들으세요. 둘 중에 모르겠다? 도윤구 수학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여름방학이 성공적이길 기원하면서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완치를 빌겠습니다.